민주당만 이제 전당대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를 하고 있고 더 빨리 하는데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싸움이 정말로 정말 이 정도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점입 가경이에요. 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죠, 그죠? 네, 네. 보는 너무 사람들로 재밌고. 하여금 짤도 너무 많이 생성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건 파국이다 싶더라고요. 네. 어제 이제 2차 TV 토론에서도 그 사천 논란을 또 제기하면서 심지어는 원희룡 후보가 특정한 사람들의 성명을 추산할 수 있는 근거들도 제시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최고위원 후보 뛰고 있으니까 저희 당 선거에 관심이 있어서 좀 그게 관심 받긴데 네. 방송을 하다 보면 보수 패널들이 맨날 이렇게 핸드폰 보고 이거 어떡하지 맨날 그러고 앉아 같이 있어요. 하고 있는데 네, 옆에서, 예. 야, 이 사람들이 정치를 안 해봐서 그런지 이거 진짜 막가네 막 이러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원희룡 후보가 어떤 본인의 당선 이런 거보다는 지금 최대한 흠집을 많이 내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돼도 오래 버틸 수 없게. 아, 그런 시나리오다. 저는 뭐 한동훈 3개월 당대표로 지금 막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래요? 약간 그런 식으로 그냥 아예 그냥 그 뭐라 그러죠? 반신불수를 만들어 놓는 거죠. 정치적으로 네. 테러를 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지율은 어때요? 네?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지지율은 그 어때요? 지지율은 우리 한동훈? 평론가님이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갤럽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남도없이 훅 들어오셔가지고 네. 2주 전에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지지도 조사를 했잖아요. 갤럽이. 그리고 난 다음에 2주 뒤에 이제 다시 이번에 조사를 했어요. 네. 조사한 걸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있는데요. 이제 2주 전에 조사했을 때는 한동훈 대사로는 없다. 그러니까 어대안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무당층 조사했을 때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서울하고 이 경기 인천에서 지지율이 한동훈보다 나경원 후보가 더 높았어요. 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러면 대구 경북만 확실하게 흔들어 놓으면 그러면 판이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2주 뒤 오늘 조사 딱 보니까 네. 되겠는데 돼요. 한동훈 후보 되겠는데 어.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앞으로 물론 이제 시간이 일주일 넘게 한 열흘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 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2주 전에 조사했을 때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그 룰하고 같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당신 80에 민심 20이잖아요. 그거랑 같이 결합시켜서 딱 맞춤형으로 갤럽이 조사를 했어요. 그때 한동훈 후보 지지율이 38이었거든요. 38. 네. 근데 이번에 조사했을 때 45가 나왔어요. 오. 오히려 올랐다는 거예요. 네. 문자 논란이나 여러 가지 배신자 프레임이 생겨났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국민의 룰하고 경선 룰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올랐다.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서울 무당층도 그렇고 서울 수도권 지지율이 한동훈 후보가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당원 당시만 아까 그 서울 수도권의 당원들이 네. 한 3 정도 된다 그러면은 대구 경북 영남 지역의 그 당원들이 한 4 정도 되거든요. 전체 10이라고 가정했을 때. 네. 근데 서울 수도권에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제대로 지지율이 안 나와 버리면 수도권에서 무너지면 TK만 흔들면 되니까 아주 간편한 상황인데 서울 수도권의 지지율도 한동훈 더 올랐어요. 얼마가 올랐냐? 숫자까지 말씀드릴까요? 지난 2주 전에 조사를 했더니 서울에서 한동훈 후보 지지율이 30이 나왔어요. 그리고 인천 경기에서 25였거든요. 근데 이번 주 조사하니까요. 서울 경기가 42, 인천 경기가 35가 나왔어요. 오히려 거꾸로 올랐다는 얘기예요. 네. 무당층 지지율도 지난번에 조사했을 때 2주 전에 조사했을 때 무당층 지지율이 13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조사에서 보니까 무당층 지지율이 그보다 더 올라가지고 이게 바뀌어서 무당층 지지율이 26이 됐어요. 26. 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지율 지난주에 2주 전에 제가 되게 유심히 바라봤었는데요. 그때 한동훈 후보의 대구 경북 지지율이요. 33이었어요. 33. 그리고 네. 부산, 울산, 경남이 32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사하니까 대구 경북이 44, 부산, 울산, 경남이 38이 됐어요. 양쪽에서 다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문자를 공개할 때 친윤계에서 공개를 할 때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영부인이 문자 5번이나 보냈는데 그거 씹냐? 진짜 어차피 배신할 사람이라는 게 딱 이것만 봐도 알아.
요거 심어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아주 직관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대구, 경북, 영남에서 바라볼 때는 김건희 여사가 너무 정치를 하네. 이렇게 이 코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힐 줄 알았는데 안 먹힌 거죠. 안 먹히면서 여기에다가 최상병 그 로비 사건 거기에 김건희랑 이름이 또 들어간 또 거예요. 나와. 네. 시너지가 나면서 뭘 흔들어도 안 되는 구도로 자꾸 굳어가고 있다. 저는 총선 상황이라고요. 전이라면은 만약에 그런 친윤계 그런 공작이 조금 성공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총선에서 폭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유권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 이기는 지도자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네. 그래도 뭐 이렇게 대패하고 뭐 이렇게 해도 한동훈 위원장이 똑똑하잖아? 뭐 이러한 좀 인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차게 좀 맞설 수도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행보 자체가 민주당이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 지고 있거든요. 강서 선거에서도 대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총선에서도 지고 있는데, 그 국정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하는 일들도 그래요. 뭐 이태원 참사 대응이라든지 바이든 날리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만금 잼버리라든지 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라든지 요새 최근에 뭐 액트지오 유전 또 쏙 들어갔는데 맞아. 그런 분들이 복합적으로 보면 이 대통령이 누가 봐도 부실한 거야. 여기다 이렇게 몰아주면 오히려 더 폭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뭔가 좀 계란을 하고 있는 거다.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 민주당에서 볼 때는 한땡큐잖아요. 윤 대통령한테 저렇게 당했는데 검사 출신을 또 대선에서 뽑아주겠어? 그냥 한땡큐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시각이 한동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그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 무너뜨릴 수 있어. 그게 첫 번째 전제고요. 두 번째 전제는 다른 대선 주자들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정치가 바뀔지 모르는데 결국은 그래도 좀 똘똘해 보이는 한동훈 후보 찍지 않겠어? 좀 깔려있는 거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될지 안 될지는 뭐 모르지만 저는 안 될 거라는데 더 부정적인 쪽에 더 가깝지만 하여튼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 말은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예.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월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진짜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동의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은 친윤계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런 거잖아요. 한동훈 후보 막 흠집이 났어요. 흠집이 났는데 자기가 지금 공언하고 있잖아요. 당대표 선거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이면은 나 받을 수 있어. 이러면서 대법원장 추천 받을 수 있다는 뜻을 그렇죠. 밝혔잖아요. 네. 민주당이 덜컥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도 무력화될 거 아니에요, 그냥. 거부권 행사하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반란표를 던져가지고 그게 무력화가 돼버린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갈라져 버리는 거지. 어차피 제가 볼 때 이번 전당대회 끝나면은 친윤 친한해가지고 쫙 갈라질 거라고 봐요. 이거 회복 불가능한 감정의 골이 파일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친윤 쪽에서 믿는 게 또 하나 있어요. 한동훈 특검법. 네가 만약에 그거 통과시키면 우리는 한동훈 특검법 통과시킬 거거든. 왜냐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리 사람이거든. 이렇게 보는 거라고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통과시키려고 움직이면 민주당에서 한동훈 특검법도 이번에 뭐 여론 그 조작팀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붙여서 팀. 한다는 거죠 지금 얘기가 네? 들어보면. 그럼 민주당에서 지금 한동훈 특검법 얘기 나오면은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받으면 한동훈도 죽어 너도. 자녀 입시 비리 문제까지 다 건드리고 들어갈 수 있는 특검 구성되면 한동훈 너 죽으니까 같이 받을래? 같이 죽을래? 안 받을래?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아마 그런 네. 것에 대한 딜이 있을 거라고. 이제 뭐 봅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색깔론까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뭐냐면은 결국 한동훈 후보를 돕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김경렬 비대위 어디 출신이야? 참여연대 출신이다. 진중권 교수 어디 출신이야? 정의당 출신 아니야. 네 옆에 좌파만 있네. 이런 보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와. 요거 사실 안 먹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니, 말하면. 근데 네. 국민의힘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사실 안철수 의원도 사선인데 상임위원장도 안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대패지 대패. 그러니까 예. 이게 정당이라는 게 어떤 인재를 받아들이고 외연을 키워야 되는데 정말 본질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냥 검사 수입해서 대통령하고 검사 수입해서 당대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어떤 기반 자체가 너무 취약하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보수 인사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김경률
회계사 좀 데려가라. 니네 당에 데려가라. 그럼 내가 그러죠. 우리가 왜 데려갑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게 조정원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입당한 게 가장 땡큐입니다. 가서 또 한동훈 후보랑 싸워요 지금 보면은. 아니 네. 진짜 우리 조정원 국회의원 있을 때 야 어떻게 저렇게 비열한 사람이 막 그랬다니까요. 말도 못하고 어디 가서 진짜 공천은 했으니까. 상임위에서 막 그렇게 하니까. 왜 네. 추천을 주셔가지고 아직도 그래. 누가 추천했냐고 지금 찾아다니고 아 있어. 진짜 누구 추천이에요? 네. 모르니까 제가 아까 민주당의 그 엘리트주의 제가 비판하잖아요. 그걸 못 책임은 안 찾아서 지고 권한 행사만 하고. 누가 엘리트가 한 거다. 예. 네. 아 저희 사실 그 어떤 당이라는 게 결사체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이더라도 뭔가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사실 그 진중권 교수나 뭐 함은경 후보나 네. 이 김경률 회계사는 그 보수 색채와 맞지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가도 정말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보수의 정말 전형적인 분들은 요번에 국회 부의장 되신 주호영. 주호영 네. 같으신 분이 정말 뭐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유능하고 영남 네. 보수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오세훈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너무 색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네. 인사들도 그게 사실 불만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온 거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당대표가 거의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한 15개 법안 중에 민생 관련 양곡법이라든지 한우지원법 정말 여야가 협치해가지고 결과물이 낼 수 있는 건 통과시켜버릴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한테 그럼 더 불리한 거 아닙니까? 불리하죠. 그리고 그 전국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올 거예요. 아. 대통령으로서는 그거 그냥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경고를 준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기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아니 그렇게 한다면 3개월 더 갈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래도 안 그러면 맞아요? 네. 우리 윤석열의 검찰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 그런 시나리오다. 네. 검찰의 캐비넷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런 시나리오다. 지금 뭐 1심 나오고 뭐 문자 나오고 통화로 나오는데 윤석열 네. 대통령 자체가 그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아니 그 아니 네. 우리가 봐도 이렇게 재밌는데 민주당 내에서 국힘 이거 당대표 경선 보는 거 너무 재밌죠 지금. 아니 그 좀 이게 뭔가 좀 아내의 유혹? 아내의 국힘의 유혹? 유혹. 아니, 이게 매일 이렇게 바뀌니까 우리도 이걸 보고 있으면 아니 저렇게까지 해도 저렇게까지? 아니 왜냐하면 어.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배현진 의원이 네. 이철기 의원하고 나는 음성 녹취록을 풀었잖아요. 네. 그것도 국회의원 SNS에. 국회의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 일반인들끼리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죽어도 그런 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영부인하고 여당 문자가 대표가 나왔네. 나는 대화를 네. 그냥 까버렸잖아요. 어. 아,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 전 세계 처음일 겁니다. 아니 게다가 아까 이제 사법 리스크 얘기했는데 여론 조성팀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매일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잘 기성 언론에 먹히지 않는 현상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얘기를 하면서 허위면 날 고소해라 이렇게 나섰고 오늘 그 전에 만났어요. 아 만나셨어요 오늘? 네, 만나서 네. 물어봤어요. 정말 확실한 거 들고 있냐 그랬더니 난 누군지도 알고 확실한 거 내가 들고 있기 때문에 날 고소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지시한 주체도 명확히 알고 있다는 거네요. 명확하게 누군지 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공개하는 순간 한동훈 후보는 그냥 간다. 오. 야. 이 정도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그런데 더 얘기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또 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여기서 더 까버리면은 네. 당대표를 끌어내린 게 되잖아요. 음.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파장이 훨씬 더 클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근데 확실히 난 누군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하더라고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인요한 최고위원 후보도 그런 말 해요. 내가 네. 더 얘기할 수 있지만 얘기하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예. 그런 느낌으로. 자, 네. 원희룡 후보도 맨날 그래요. 그리고 장해찬은 사실 국민의힘 당원도 아닙니다. 아, 지금 지금이야 아니죠. 뭐 아니죠. 네. 아니 이 사람은 이 선거에 끼어들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사실 선관위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국민의힘 선관위에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장해찬 영구 입당 금지 선언해야 되거든요. 아 오히려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당이에요. 판단해서? 네. 이거는 아니 뭐 자기 상관도 없는데 와가지고 근데 아무런 제재도 못 하잖아요. 그 박종진 선관위원은요 오히려 그 한동훈 사태 선관위원이 한동훈 사태 기자회견을 막 설득하고 다닌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사퇴 의사 밝혔는데 반려했어요. 그리고 주의 조치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한동훈 위원장 지지하는 거예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행태가 눈을 뜨고 볼 수가 네. 없잖아요. 너무 불공정하잖아요.